왜 노인들이 재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충고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꽃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69세의 독신 할아버지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의지하게 됩니다. 특히 노후의 독신으로 지내는 노인들은 자녀들이 있지만 그들 각자의 삶에 바빠서 노인을 돌볼 여유가 없기 마련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홀로 외롭게 사는 생활에 지쳐 재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망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옆에 누군가가 함께 있으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과 색깔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은 노인들이 재혼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노후의 재혼이 믿을 수 없다는 걸까요? 노인들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걸까요? 이제 김 어르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김 어르신 69세. 저는 올해 69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매우 부유하고 행복한 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년 전에 은퇴를 하고 매달 60만 원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 집을 개조하여 3개의 방과 2개의 거실로 이루어진 아파트로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의 방은 세를 놓고 있습니다. 매달 30만 원의 임대 수입이 있고 제 자녀들도 큰 도시에 살고 있어 가끔씩 용돈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월 수입이 80만 원 이상이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도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랑하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가정은 그리 완벽하지 않습니다. 55세 때 결혼 30년을 함께한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 아내의 죽음은 제 미래에서 행복의 색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그저 물건들과 아내의 흔적들이 저에게 그리움과 외로움을 불러일으켜서 집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후 저는 회사 기숙사로 이사갔고 은퇴 후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을 더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 아들에게 돈을 빌려서 3층짜리 자가주택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여유 공간은 세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저에게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또 약간의 임대 수입을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리모델링은 저에게 많은 기쁨을 주었고 저는 세입자들과 좋은 이웃이 되어 서로 돕고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슬픔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혼자서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일 세입자들이 2사람씩 혹은 3식구가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점차 외로움과 고독이 제 마음을 채워갔습니다. 특히 아래층에 사는 중년 부부를 보며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출근하고 아내는 집에서 바쁘게 살림을 하며 식사 시간이 되면 남편에게 푸짐한 식사를 준비해주고 저녁에는 손을 잡고 산책을 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중년 부부를 부러워하는 이야기를 몇몇 좋은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친구들이 저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외로워서 그런 것이라며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재혼해서 배우자를 찾아야 한다고 제게 충고했습니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요즘 재혼이 유행이기도 하니까요. 그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전의 배우자를 그리워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일 뿐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재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죠. 그런데 그들이 저에게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하자 저는 매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점점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소개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결혼 중개를 통해 저보다 6살 어린 이유진 씨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 꽤 잘 맞았고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이유진 씨는 매우 말이 많고 겸손하며 나이 60세를 향해 가는 모습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희 조건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자녀도 없으니 금방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빨리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고 날짜도 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달 동안 함께 지내면서 저는 이유진 씨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시간을 두고 살다가 결혼을 고려하자고 했었는데 이유진 씨는 너무 급하게 결혼을 서두르며 매일 이 날짜가 좋다라고 하면서 결혼 증명서도 빨리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려면 20만 원을 예물로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금은 보석도 사달라고 했습니다. 저와 함께 살면서도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하는 비밀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 아들이 집을 사려는 상황에서 2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유진 씨는 제게 그 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그녀와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바로 헤어졌습니다. 돈을 위해 결혼하는 사람과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친구의 소개로 2살 많은 박미숙 씨를 만났습니다. 박미숙 씨는 보모 일을 하고 있었고 그녀와 함께 지내면서 많은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빠르게 함께 살게 되었고 처음에는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박미숙 씨는 집안일을 정말 잘했으며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이번에는 정말 잘 맞는 사람을 만난 것 같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이 살기 시작한 지 3달도 채 되지 않아 우리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박미숙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경제적으로 괜찮아서 모든 생활비를 부담했고 퇴직금과 은행카드도 그녀에게 맡겼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녀에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박미숙 씨는 몰래 제가 몇 년 동안 모은 퇴직금을 그녀의 아들에게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백 원, 몇천 원 정도의 작은 돈을 보내는 것이라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눈 감아줬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큰 금액으로 송금이 늘어났고 결국 몇십만 원씩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박미숙 씨에게 이 일을 물었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당신을 돌보고 있는데 당신 돈을 조금 써서 아들에게 주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그리고는 덧붙였습니다. 내 아들은 당신 아들이 아니냐? 저는 정말 화가 나서 박미숙 씨와 큰 싸움을 했고 결국 그녀와는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저와 같은 이유로 재혼하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00 원은 다시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저는 근처에 사는 정혜진 씨를 결혼 중개회사를 통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더 이상 소개팅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지만 정혜진 씨를 만난 후 다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자애롭고 미소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저와 나이가 같고 자신만의 집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조건도 꽤 좋았고 우리는 빠르게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정혜진 씨와 함께 살면서 그녀가 다른 이전의 소개팅 상대들과는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정혜진 씨는 저를 정말 잘 돌봐주었고 저를 신경 써주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도 함께 부담하려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고 요구했지만 그녀는 저에게 그냥 나를 사랑해주면 된다며 돈 문제는 우리가 나누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정혜진 씨의 그런 태도에 저는 이번에는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면서 6개월이 지나자 정혜진 씨의 작은 속셈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냥 함께 지내자고 말했는데 정혜진 씨는 이렇게 살면 안전하지 않다고 하며 저에게 빨리 결혼해서 증명서를 받자고 했고 또 자식이 없어서 결혼 후 집 계약서에 내 이름을 올려야 한다며 그래야 나이가 들면 의지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녀의 요구를 듣고 나서 조금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정혜진 씨는 이렇게 저를 강요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그녀의 과거를 알아보려고 했고 그녀의 고향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은 정혜진 씨는 예전에 매우 가난한 이혼녀였고 40대의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한 후 재혼을 위해 돈이 있는 노인을 찾아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2번의 재혼과 이혼을 거쳐 지금의 경제적 조건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깨닫게 되었고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혜진 씨도 좋은 여자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도 모두 빨리 헤어지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명을 대며 암 투병 중이라 결혼할 수 없다고 하며 정혜진 씨와 헤어졌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배우자를 찾지 않겠다고. 비록 외롭고 고독하더라도 재혼의 복잡한 문제는 다시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3번의 재혼 경험을 통해 저는 노인의 재혼이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을 위한 재혼이 많고 진정한 사랑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혜진 씨의 결혼 경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노인의 재혼이 가능한지 그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 중년 부부가 이혼 후 더 어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혼자 사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3사람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김희진 씨, 저는 48세입니다. 10년 전에 전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은 재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렇다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저는 절대로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혼 때의 어려움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재혼보다는 나았을 것입니다. 저는 전 남편과 결혼한 이유가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이었죠. 결혼을 결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하더라도 재혼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죠. 그 당시 저는 시어머니와 갈등이 깊어져서 이 세상에서 다시는 그녀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매일 같은 집에 있다 보니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습니다. 이제는 이 불편한 상황을 끝내기 위해 전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떨어져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말이죠. 전 남편은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와 시어머니의 갈등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와 시어머니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냥 모른 척 하자고 했고, 어떤 쪽을 도와도 다른 쪽에서 반발할 테니까요. 전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저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집을 사기 위해 몇 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고, 우리는 그때까지 돈을 모아서 집을 구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희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너무 권위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작은 다툼을 하면 그는 이 집은 내 집이다. 너는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살 수 없었고 빨리 집을 사서 그 집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는 월급으로는 집을 살 수 없었고 언제 그 돈을 모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빨리 집을 구하고 싶었고 시어머니와 떨어져 살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결혼할 때 집이 있는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한 후 드디어 원하는 대로 집이 있는 남자를 찾았고 두 번째 결혼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첫 번째 남편처럼 제가 경제적인 권력을 쥐게 해주지 않았고 전 남편처럼 저에게 마음대로 돈을 쓰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와 다툴 때면 남편의 카드를 들고 쇼핑몰로 가서 마음껏 쇼핑을 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계속 카드값을 긁었죠. 매번 남편의 카드를 다 써버려도 그는 웃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내 기분이 좋으면 내가 가진 모든 돈을 다 써도 상관없다며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남편은 카드를 제게 주지도 않았고 제 소비를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제가 옷이나 화장품을 살 때 조금 더 많은 돈을 쓰면 그는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옷을 살 돈은 있는데 왜 생활비는 안 내냐? 며 저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너는 내 돈을 쓸 때는 마음대로 쓰면서 나에게는 한 푼도 안 주냐? 며 저를 꾸짖었죠. 저는 내가 그동안 당신을 위해 매일 집안일을 했는데 왜 내가 당신에게 생활비를 줘야 하느냐? 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할 일이니까 너가 한 일은 다 너의 본분일 뿐이다며 말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내가 그의 재산을 탐낼까봐 그의 집을 빨리 아들에게 넘기고 심지어 예금 통장도 아들의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이 나와 조금이라도 얽히는 것이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내가 두 번째 결혼의 현실을 알았더라면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결혼이 이렇게 복잡하고 고통스러울 줄 알았다면 전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두 번째 남편과 살며 그의 아들의 얼굴을 보며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조 선생님, 저는 45세입니다. 5년 전에 전처와 이혼했습니다. 이혼의 이유는 제가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하면 집에서 난동을 부리며 집 안의 물건을 부수거나 전처에게 폭력을 행사하곤 했습니다. 그것을 참을 수 없었던 전처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처가 너무 과민 반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술을 조금 마시는 것뿐이고 간혹 술을 마시면 기분이 상해도 그렇다고 이혼까지 가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처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고 결국 저는 그냥 이혼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처는 결코 이혼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고 저는 그런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전처와 이혼한 후
저는 나보다 더 젊고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혼 후 전처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떠났고 그는 아들과 집을 모두 저에게 남겼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그때 중학생이었고 생활이 크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기에 저는 별다른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처가 떠난 이후로 저는 점점 더 먹고 마시는 데 탐닉하게 되었고 매일 맥주와 해산물을 계속해서 먹었습니다. 입맛만 만족시킬 수 있다면 돈을 아끼지 않고 쓰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제 돈은 모두 바닥나고 통풍에 걸렸습니다. 통풍이 처음 시작될 때는 심하지 않았고 매년 한두 번 발작이 일어날 뿐이라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매달 한두 번 발작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고통이 극심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술을 끊을 수 없었고 발작이 일어날 때만 잠시 술을 줄이는 정도였지 일상적으로는 여전히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고 제게 와서 같이 살기로 하며 제 일상을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집안일을 잘하고 착실히 살아가길래 이 사람과 함께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친분 있는 사람을 통해 사무실 청소 일을 소개해 주었고 하루에 반나절만 일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저에게도 밥을 해주고 세탁을 해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일이 잘 풀릴 것이라 생각했지만 제 병이 점점 심해지자 그녀는 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는 일이 점점 더 잦아지자 통풍도 자주 발작했는데 결국 저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끝내 장애를 입고 평생 그녀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했고 아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때 제 전처가 다시 돌아와서 제 병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병이 나아진 후에야 다시 떠났고 다시 이혼을 요구하며 저와 재혼을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번엔 술을 끊겠다고 다짐했지만 저는 그녀와 다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다시 살지 않겠다고 했고 저는 이제 나이 들어 혼자 살거나 요양원에 갈 것만 같았습니다. 이후 저는 다시 결혼하려는 여자를 찾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단지 안정된 삶을 위한 긴급한 밥벌이로 저를 찾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결혼을 한 여성들은 절대로 초혼 여성처럼 저에게 마음을 쏟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결혼을 다시 하려는 이유는 그저 안정된 생활을 원하는 것이었고 이혼 후에도 여전히 새로운 여자를 찾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후 55세의 저는 20년 전에 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은 결혼 중 불륜을 저지르고 사생아도 두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빠르게 등록하려고 저에게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에는 살 집도 없고 어린 딸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딸이 불행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전 남편이 저를 배신했음을 알았지만 저는 딸을 위해서 그때는 감정적으로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의 폭력이 점점 심해져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딸과 함께 집을 구하지 않고 임대 생활을 하며 생계를 위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집에서 가공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딸이 먹고 입을 수 있도록 한 밤에 한숨도 못 자고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바빠서 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자와 데이트할 시간에 일을 더 많이 해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했죠.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한 후 새 아내를 맞아들이고 그들의 가정은 매우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와 딸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렸고
저는 그들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늘 남아선호주의적이었고 그가 새 아내를 선택한 이유도 역시 그런 성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새 가족과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는 이유로 저와 딸을 계속 무시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딸을 키우며 더 나은 생활을 만들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저는 드디어 집을 샀고 제 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힘들게 일할 필요도 없고 연애를 할 시간도 많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애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혼자 사는 것이 저에게 더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결혼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 주방에서 밥을 준비하고 남편이 늦게 돌아오는 날에는 그가 외박을 하지 않나 걱정하는 일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혼 후에 복잡한 관계를 처리하는 것도 싫었고 그저 단순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했습니다. 다른 부부들이 손을 잡고 다정하게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 가끔은 부러움이 생기지만 결혼 생활의 복잡함을 떠올리면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은 매우 착하고 자주 집에 와서 저를 돌봐줍니다. 사위도 매우 효율적이고 항상 저를 초대해서 그들의 집에 작은 휴식을 취하게 해줍니다. 딸과 사위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도 뿌듯합니다. 비록 제 첫 번째 결혼은 행복하지 않았지만 제 딸만큼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기쁩니다. 저는 여전히 독신이지만 지금의 제 삶은 결혼 생활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아침 시장에서 꽃을 한 다발 사서 거실에 커피 테이블에 놓고 집 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만듭니다. 가끔은 혼자 여행을 떠나 사람들로 붐비는 즐거운 분위기를 느끼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일 좋아하는 건 혼자 집에 있으면서 요리를 하고 드라마를 보며 마음의 평화를 즐기는 것입니다. 매일 1시간씩 요가를 하며 마음의 행복과 신체 건강을 챙깁니다. 지금의 제 삶은 매우 만족스럽고 전 남편에게 고맙기까지 합니다. 그가 저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결혼 생활의 작은 문제들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저는 독신 생활의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알게 되었고 이제는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은 앞으로도 독신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중년 부부가 이혼했을 때 남자와 여자의 삶은 누가 더 어려울까요? 사실 남녀 모두 자신들의 경제적 상황과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라 다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삶을 잘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생활이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이혼 후에도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재혼이나 독신을 선택하더라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아이잔 은환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남자와 여자를 이해하고 인생의 행복을 찾는 여정을 계속 함께 해요. 중년 부부가 이혼한 이유와 그 후의 후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왜 많은 남자들이 후회하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결혼 생활은 오래 지속되는 대화와 같으며 결혼에 들어서기 전에 자신에게 꼭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 여자가 나와 함께 늙어갈 수 있을까? 라고요. 결혼 생활에서 대부분의 시간은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연애 시절의 아름다움과 로맨스, 서로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일상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결혼 후에는 예상치 못한 놀라움보다는
일상적인 대화가 주가 됩니다. 어떤 남자들은 결혼 당시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려는 마음으로 서둘러 결혼을 하지만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점차 사랑이 식고 결혼 생활에 대한 흥미도 사라지게 됩니다. 중년에 접어든 아내들은 이제 생활의 여유와 가족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반면 남자들은 사업이 안정되고 나면 일상의 반복과 가벼운 갈등에 지치기 시작하면서 아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40세가 넘은 여성이 결혼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삶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중년 부부가 이혼한 후 왜 남자들이 후회하는 경우가 더 많은지에 대한 이유는 가슴 아픈 진실을 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지 않습니다. 김수호와 그의 아내 박미영은 20년을 함께했습니다. 그들이 결혼했을 때 아내는 그와 함께 많은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김수호는 큰 능력은 없고 가정 형편도 좋지 않았지만 그는 매우 온화한 남편이었고 일을 할 때도 신중했고 여자로서의 어려움을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박미영은 젊었을 때 매우 예뻤고 주위에 많은 추종자가 있었지만 그녀는 물질적인 이유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사랑을 원했을 뿐입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박미영은 임신을 했고 당시 상황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박미영은 임신을 해도 일을 계속하며 남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습니다. 김수호는 처음에 그녀에게 잘했지만 박미영이 산후조리를 할 때도 그의 배려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요리도 잘했고 박미영은 매번 그의 요리로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김수호의 배려가 그녀를 감동시켰고 그녀는 그가 올바른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냈지만 행복을 느꼈습니다. 김수호는 돈은 없었지만 시간을 들여 아내와 아이와 함께 간단한 생활을 했습니다. 박미영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법이죠. 많은 사람들이 남자가 돈을 많이 벌면 변한다고 말하지만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김수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좋은 사업 기회를 잡고 친구들과 함께 회사를 열었고 2년간의 고생 끝에 회사는 결국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집안 경제는 점차 나아졌고 김수호는 집과 차를 샀습니다. 그는 박미영에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삶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삶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김수호는 회사가 성장하면서 외출이 많아졌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박미영은 점점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수호는 원래 성격이 온화했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그의 성격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는 점점 오만해졌고 일을 할 때는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렸으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만 생각하며 일을 처리했죠. 남편의 변화에 박미영은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박미영은 독립적인 여성으로 더 이상 전업주부로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도 일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수호는 그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자는 집안을 잘 돌보면 된다며 돈 버는 일은 내가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박미영은 아무리 말해도 김수호는 그녀가 다시 일을 하러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김수호의 생각은 간단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집안일을 돌보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고, 자신이 일을 하러 나가면 집안의 많은 일들을 누구가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나이가 많아 아이들을 돌보는데 도움을 줄 수 없었고, 김수호는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그렇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김수호가 가정을 소중히 여겼다면 박미영은 조금 더 많은 것을 희생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수호는 외도를 하게 되었고, 그는 아내와의 약속을 잊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고난을 함께 이겨낸 일도 잊어버렸습니다. 김수호는 모든 남자들처럼 외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박미영은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았지만 집안일을 혼자 처리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남편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박미영은 혹시라도 남편이 돌아와서 후회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김수호는 이미 외도에 빠져 있었고 그의 마음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김수호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2년 전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김수호가 박미영과 이혼하려 할 때 그 친구는 김수호에게 급히 조언했습니다. 결혼 외의 사랑은 다 가짜일 뿐이야.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은 원래의 아내뿐이야. 그는 이혼하고 나면 곧 후회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수호는 그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무조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아 김수호는 친구의 조언이 맞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중년 부부가 이혼 후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 남자인가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자는 결혼 생활에서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이제 결혼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면 자신을 사랑하게 되며 앞으로의 삶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전처의 세심한 돌봄과 의지할 곳을 잃고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것처럼 모든 것이 흐트러집니다. 정태호는 전처와 이혼한 후 자신이 무슨 문제를 겪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그의 회사는 이미 큰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그는 오로지 사랑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고객들은 떠났고 직원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는 집을 팔아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했고 사업 파트너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정태호는 포기할 수 없었고 많은 돈을 빌려서 다시 시작했지만 결국 사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한 정태호는 그때 비로소 자신의 어리석은 결정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친구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왜 그때 행복한 가정을 버렸을까 라며 후회했습니다. 그는 너무 자만했으며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지금의 처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배고플 때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며 그 이후 배부르기를 바라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더 이상 배고프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 욕망은 더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돈을 가질수록 욕망은 끝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남자들이 돈을 가짐으로써 점점 더 욕심을 부리게 되고 결국 아내가 가정에 기여한 부분과 자신에게 주었던 사랑을 잊게 됩니다. 이런 욕망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남자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모든 남자들은 자신이 부유해졌을 때 여전히 욕망을 절제하고 힘든 시간을 함께한 아내와 손을 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들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자신을 억누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옆에 있는 남자가 여러분을 제대로 대하지 않는다면 즉시 그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상처를 받는 건 바로 여러분일 것입니다. 여성들이 결혼 생활에서 깨달아야 할 점은 자신을 지키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고 스스로 쟁취해야 합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지 말고 자신만의 삶을 용기 있게 선택하세요. 마지막에 후회하는 사람은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